자, 한 분 더 이제 살펴볼 인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후보 한 명을 임명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정진석 비서실장은 노동 현장에서 싸우던 그분이 아쉽게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이제 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 차이. 근데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초반과 후반부의 그 인물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분이에요. 이분은 평가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 이렇게 장관 임명할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을 것 같고요. 이 회전문 인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방식이 계속되는 것 결국 대통령이 인사 스타일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최소한 노동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사측을 변호하는 사용자를 변호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럼 노사 양쪽의 중심에 있거나 아니면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부처인데요.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무슨 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노동부 장관을 임명시킬 만한 뭔가가 있었는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둘째로는 뭐 노조가 없거나 아니면은 저임금인 공장에 가가지고 막 그 공장 상황들을 칭송했던 사람이 노동부 장관에 앉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앞으로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앞서 이제 한국노총 입장 나왔잖아요. 어떤 일종의 바람을 좀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보였는데요. 그 공공노조에 있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경산노위 관계자하고도 많이 상대했다고 하는 분인데요. 좀 시간은 흘렀지만 지금 김문수의 경산노위 위원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왜 한국노총이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지 공무원노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임오프제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자꾸 협박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노총에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예. 경산노위에 원래 참여를 거부했다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온건하고 온건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면 주 69시간제 그냥 밀어붙일 것 같기도 하고요. 노동약자 보호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윤석열 정권이 노동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있는지 노란봉투법조차도 지금 그건 무슨 금기시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하청 노동자는 누가 보호하려고 할 것인지 과연 노동부 장관이 되면 예. 하청 노동자 보호 진짜 자기가 말하는 보호하겠다는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이런 우려 때문에 여권 측에서도 사실 이분이 이제 극우 인사로 넘어가서 이제 텔키 부대에 참여했던 전력도 있고 경산노위 하면서 많은 이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현 정권이나 국민의힘 쪽에 많은 노동자들의 등을 돌리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혹은 말 한마디 실수가 나올 수도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김문수 이분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는 대통령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일정 정도 노사정 대화를 이끄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은 아마 본인도 아마 수긍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렇게 노사정 대화가 역대 정권에서 다 정말 매끄럽기만 했는가? 지금 오늘날 보여지는 노사정의 모습과 크게 대동소이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 다수가 이번 인사를 바라볼 때 이번 인선에 호감을 갖기보다는 비호감을 갖는 측면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은 대통령이나 현 정권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더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인선 또 실질적으로 노사 관계의 해법을 찾아서 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렇게 좀 더 심도 깊은 차기 인선까지 좀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김문수라고 하는 분이 걸어온 길에 비춰봤을 때 그분을 일종의 태극기다 혹은 그 극우 뭐 이렇게 과연 몰아세우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여측에서 그런 우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해서 현재의 김문수에 대해서 일정 정도 비판과 뭐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분이 살아온 길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그분을 마치 극우 유튜버의 한 명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뭐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30초만 맞습니다. 네, 드릴게요. 예, 그게 이진숙 후보자랑 좀 방통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슷해 보여서요. 권력을 쫓았던 사람처럼 보여서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념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지금 시각으로 지금 김문수가 바라볼 때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은 반국가 단체에 있었고요. 그리고 위장 취업,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해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시절로 말하면 아주 불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의 사고로 말하면. 근데 이런 사람이 나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좌파라고 상대편한테 낙인을 찍어요. 찍고 난 다음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나는 바뀌었으니까 저들은 잘못된 사람이고 배제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이진숙 후보자 그 방통위원장이나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지금 뭐 후보자나 대동소이하다. 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제일 우선순위는 이념이라고 얘기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뭐 두 분이 평소 사이가 좋습니다. 오늘 방송 좀 치열한 토론이어서 그렇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상환 평론가, 김대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